계엄의 정보사가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HID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임무는 주소권을 폭파하라, 김정은이 납치해와라, 뭐 문건을 절취해와라, 그런 게 저희의 임무지 조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선관위 인원들이 출근하면 체포를 해라, 데리고 있어라. 아, 감금하고 있어. 네, 데리고 있어라, 감금하고 있어라, 뭐 이런 임무를 받았다라고. 저희를 돼지들이라 불렀어요. 돼지부대.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한 방에 잡아먹는 거잖아요. 임무수행 보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임무수행 갔다 오면 그래. 그냥 사실 이번 사태도 저는 엄청 개탄스러워요. 특히나 그 출중한 인원들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시키려고 하면서, 이게 잘 되든 잘못되든 무조건 얘들은 폐기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내란 사태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나,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들은 뭔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란으로 맺어진 커플들인데 그렇죠, 네.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것은 사실상 사령관급들에 관한 것이고, 네. 그렇죠? 특히 어둠의 영역들, 노상원과 관련된, 혹은 북한을 어떻게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이 대목은 어둠 속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드론 관련해서도 두령 사령관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제대로. 그리고 노상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사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초기 알려진 거 외에는 그 수첩에서 조금 나온 거, 네. 그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결과로. 언론 보도도 거의 끊어져 있고. KBS 추정 60분에서 AI로 백령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수첩에 네, 나온 거. 네. 백령도 작전. 작전. 네. 백령도 작전을 AI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띄워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캡처 화면인데 AI 재현을 하면서 저 마지막에 끌려가는 저 사람은 저 아닙니까? 저거? 아, 그러네요. 머리가 이렇게 뜬 게. 저 머리를 하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리가 저거보다 길거든요. 그러네요.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AI가. 근데 저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노상원의 네.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평온해 보여요. 저거보다 훨씬 더. 질질 끌려갔겠죠. 그렇죠. 예. 제 발로 어떻게 걸어요? 이미 시신 상태거나. 예. 제 발로 어떻게 걸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AI가 내 다리를 너무 짧게 만들었어. 근데 디테일 하긴 한데, 노사원 얘기하고 그래서 외환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대목이 아직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네. 자, 노상원 얘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도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노상원의 역할, 그리고 노상원이 하려고 했던 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선호 의원님은? 아니, 그거 별개로 예, 그 10월 12일 날 예, 저녁에 북한에서 긴급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무인기? 무인기가 나타났다. 무인기 얘기부터 할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바로 그 홍장원 차장에게 한 9시경에 전화를 했어요. 계엄 전에 홍정원 차장에게. 예,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밤에, 그날 밤에 제가 정보에 간사하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뭐냐. 첫 번째는 국정원에서 했냐. 두 번째는 북한에서 이것 빌미 삼아서 도발할 것 같냐. 그랬더니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와서 자기 쪽에서는 안 했다. 그러니까는 해외 대테러 국적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장 쪽에서 대북 쪽이니까 어떻게 했냐. 이 차장 쪽에서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래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10월 7일부터 9일까지가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할 때라서 북한으로서는 최고 긴장하고 있을 때죠. 특히 평양이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그 자체로는 뭐 과거에 북이 우리나라
많이 그 드론을 보낸 적도 있고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민한 시기에 했고 들켰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삐라를 뿌리는 것보다 정찰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용도가 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바로 제가 일하던 그 직장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거 우리가 2020년, 21년 요때 시제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체 자체는 우리 거에 맞다. 시제품입니다. 그래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계속 그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 제보도 많이 받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한 가운데 이제 이거를 공식 제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론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정원 단위에서 이거 한 거냐 북한 동향 어떠냐 하고 개엄 전에 물어보셨고 네, 한참 전이죠. 이때는 10월 12일. 그리고 그건 이제 국정원 통해서 얻으신 것이고 김병준 의원님은 군에서부터 이제 받은 제보를 네. 가지고 우리가 보낸 게 맞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대목은 굉장히 시끄럽다면서요, 얘가. 네. 그게 비밀 작전이 아니라 들키려고 한 거 아니냐. 거꾸로. 그리고 그 북한의 가장 고위 간부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뿌렸잖아요. 삐라의 목적은 그거를 보고 동요에서 그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그 남쪽으로 넘어오라든가 또는 그 안에 그런 소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고위 간부들이기 때문에 최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삐라를 뿌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삐라가 통하지 않을 곳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소리가 큰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 들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열받으라고. 그렇죠. 지금 그 무인기는 평양에 떨어졌다고 평양에서 사진을 제시한 무인기와 예. 그 시점에 12월 12일인가요? 10월 12일 날 그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 예. 연천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무인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외형상으로 봐도. 예, 외형이 비슷한 거고 여러 가지 SBS에서 분석을 해서 올렸던데 제가 그 사진은 연천 경찰서에 있다라고 했고 받으려고 했는데 연천 경찰서에서는 군에서 막아서 못 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SBS는 주민 신고 누구 했는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신고자 분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해서 일치했다는 거를 언론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 평양에 나타났던 날이 3일, 9일, 10일이었는데 10일 날 저녁에 무인기 훈련을 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네, 드론 사령부에서. 그거 다 알겠어요, 네. 이제. 제가 우리 군인에서 보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그 전에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이것을 만회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계속 의심을 했었고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이거는 북한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최고위층이 네. 사는 곳에다가 자존심을 긁어 버린 거죠.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한 욕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난. 그런 거는 북한 군부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도발을 했죠.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에 파병 보내고 뭐 정신 바로 그 없으니까 시점이에요, 그게. 네,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랬지 않나 유추는 되는데 그렇게 북한을 유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러다 보면 당장 정치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쪽이 이슈가 커지니까. 그리고 혼란이 오면은 비상계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죠. 북한이 응하지 응해주지 않은- 않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혼란을 유도를 해서 비상계엄의 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해서 생각을 해서 북한군으로 네. 의상한 작전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노상원의 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글로 넘어가기 합니다. 전에. 네. 근데 이 대목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에서 수사를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왜냐하면 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미 다 제공했고 더 이상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분야가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달이 뭐냐면 됐는데. 무인기 부분하고 네. 네. 노상원 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무인기는 무인기대로 좀 수사가 되고 있을 거다. 잠깐만요. 무인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중간에 군의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드론 사령부에 지시하였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우리 당의 그 국방위 간사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했고 예.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안보실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부승찬 의원이. 그게 전면 부인하고 네. 그래서 부승찬이가 제공받은 거는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드론 사령부를 지시했고 국방부하고 합참도 알리지 마라 하고. 해서 했다라는 제보였는데 이것은 안보실에서 극구 부인을 하고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라서 여기서 더 이상 하다 보면 우리가 고발당할 거예요. 고발은 부승찬 의원만 당하라고 해놓고 아니 그런 설은 있었어요. 그 저희 이제 10월 하순에 그 국정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그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보실에서 국정원장도 모르게 몇 사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병영도에서 그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잘 모른다 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이었고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우리 신성범 위원장에게 우리 국정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낸 건 맞는데 우리 국정원은 아니다. 아니 어쨌든 한잔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정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진술이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 전쟁을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였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건 외환죄고 네. 이건 내란과 버금가는 큰 죄여서 여기 연루된 사람도 또 한덕이 사실은 구속 기소될 감인데 이쪽은 아직 그 수사의 진도도 느리고 이건 특검이 와야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국방이나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분야에서 조금 더 나간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거 확인하는 수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저는 아주 빙상안의 일각 정도만 노출이 됐다고 봐서.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노사원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넘어가 보자면 그 안보실에 HID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HID. 그렇죠. 안보실에 HID 현역 장교가 와서 근무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것도 군 관련이 아니라 1차장 쪽에 있었다. 네. 그러면 김태효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안보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보안이지만 네. 내부에서는 굉장히 투명해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그다음에 군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해경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간 같이 일을 하다 보고 근무 시간도 길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해서 서로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HID의 요원 출신이 포함된 이 조직을 이 TF는 이 TF를 이제 김태효 1차장이 설명은 정보융합팀이다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보라고 하는 거는 국정원에서도 들어오고 정보사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경찰에서 들어와요. 그럼 이 전체를 융합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하 뭐 한 15, 6명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일의 상당 부분 이제 사이버 비서관실하고 이렇게 통합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정보 융합을 위해서 3명 또는 4명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명 또는 4명이 있는 거는 특명 하달 사업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정보 융합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근데 적어도 8명 이상 있어야 돼요. 정보 융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서로 그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보실장도 몰랐고.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2차장 원래 위기관리센터는 2차장 인성한 2차장이 통제하는데 본인 그 위기관리센터의 그 자리만 잡고 있지 자기는 뭔 임무를 하는지 모른다. 2차장 소속에 하는 네. 2차장 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1차장에 가 있고 네. 1차장 하에 공간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설만 거기 사용하고 네.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보실장도 모르고 네. 지금도 모르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만 아는 거 있어요. 보면은 김태효만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따금 이렇게 보고는 받는다까지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김태효만 알고 있는데 김태효가 말하는 정보 융합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슨 아닙니다. 일을 했느냐. 그리고 네.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HID하고 노상원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네. 노상원이 선관위 사람들 잡아오라는데 HID를 무려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부를 그것도 네. 네.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투입했다는 건데 이게 아직도 거기서 더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수사 2단을 별도로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야기를 하면 수사 2단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김영현 입장에서 보면은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인형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방장관보다 더 센 게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 2단을 정보사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네. 정보사하고 방첩사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방첩사가 정보사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간첩 사건으로. 그래서 이 문상호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김용현이가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 2단을 별도로 설치하다는 것에 엄청나게 기뻤겠죠. 근데 그 그런데 수사 2단의 단장이 노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노상원인데 그러면은 수사 2단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정보사는 못해요. 이 사람들은 신문은 하지만 증거 수집 등의 체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서의 수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감금하고 고문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네, 특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인형도 견제하면서 별도의 임무를 하기 딱 좋은 그 팀을 노상원이 중심으로 짜놓은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뒤에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여고 방맹이로 후드를 펴가지고 고문을 하든 해가지고 그 선관위 부정이 있었다라고 네. 그 사람들 조작하는 거죠. 조작해가지고 홈페이지 걸었겠죠. 아마 한 일주일이면 그 홈페이지 걸렸을 거예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조작하여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뒤바뀌었고 뭐 이런 게 막 잘 걸렸겠죠. 네. 그다음에 이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해당 지역구 막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60개. 당선된 지역들 막 나오고 네. 저는 이미 없고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수사 2단의 실질적인 그 단장. 수장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정보사의 HID나 공장 요원이 핵심으로 그 그러니까요. 수사단에 들어갔고요. 실제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네. 그 HID 3명이 선관위 직원들 데려와 가지고 10명에 한 명씩 맡은 것 같아요. 3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HID 그 선관위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HID 요원들이 3명이 그 동원이 됐고 나머지 뭐 정보사 인원이랑 같이 나갔고 아니 근데 거기서 네, 더 있을 거예요. 거기서 HID 현재 근무하는 요원이 5명 데리고 온 거고 네. 실제 거기에 동원됐던 공작 요원으로 돼 있는 그 소령 중령급 중에는 HID 출신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그 선관위 직원들 데려오는데 현역이 3명 갔다고 하던데 HID. 네, 그러면 전체 모아둔 HID 3, 40명이 나머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 혹은 뭐 어디에 배달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건 안 밝혀진 안 거죠. 밝혀졌어요. 그 사람들을 어딘가에 임무를 배정하려고 그만큼 숫자를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38명을 모아서 첫 번째 임무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선관위. 그것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작전은 한 일주일은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각자 준비해 왔으니까 제2, 제3의 임무가 있었을 거예요. 선관위 직원 30명 체포하고 구금하는 거는 한나절이면 돼요. 12월 4일 그러니까요. 날 거기 배정된 출근할 사람은 때. 3명이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나머지 그러니까. 35명은 어디다 쓰려고 모아놨냐는 거죠. 상관이 네. 직원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비원 벙커 가면 그냥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임무들이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제보 받았던 그 청주 사드 기지 대구 폭파조도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될 텐데, 그죠. 거기까지는 수사 영역이 지금 못 미칠 것 전혀 같아요. 못 미치고 있죠. 네, 예. 네, 네. 노상원과 관련된 어둠의 영역은 수사로 지금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때 그 판교에만 와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우이동에도 대기하고 있었다. HID가요? 예, 그래서 우이동에는 왜 대기했다? 박민우 그 당시 여단장 출신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우이동에 대기하고 있는 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예, 더 이상 말은 않더라고요. 근데 우이동에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북구 우이동. 성북구 우이동이요? 예, 거기도 있어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은 그 HID 요원들에 대한 예. 수사 내지는 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딱 그렇죠.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12월 3일 저녁 6시에 이제 노상원이 이 방정환 단장 93회 등과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예. 그 회의한 자리에 어느 장군이 조금 늦게 가 보니까 예. 딱 이렇게 긴장된 검은 양복 입고 다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 회의 자료가 쭉 배포가 돼 있어서 자기도 그 회의 자료를 보고 같이 회의를 참여했었고 예. 그 회의 자료를 그 검찰과 경찰에 다 자신이 제출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어떤 회의 자료를? 근데 그 회의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 검찰로 가서 지금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너무 그 막혀버렸다기보다는 덮여버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검찰단이나 이쪽에서 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노상원의 현재 신분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검찰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방조사본부에서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국방조사본부를 지금 검찰이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파가고? 아니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군검찰단을 아파가? 아니 국방조사본부. 아, 국방조사본부를 국방조사본부장이 여인형과 친해서 골프를 쳤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두 사람이 친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방조사본부도 초기에 10명을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체포조로. 그걸 빌미로 해서 국방조사본부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비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예, 그래서 이 대령 이하는 국방조사본부가 수사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원과 관련된 수사는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밝혀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달 넘게 노상원 관련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 관련된 수사가 군 검찰이나 군 조사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특전사만 해도 특전사령관만 제대로 조사하고 그 밑에 여단장급이나 예. 장군들은 지금 뭐 현역이 있어요. 현역으로 그대로 또 지휘관으로 있는 것도 현재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HID 조직이나 정보사 조직은 원체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군의 전문 조사본부나 검찰, 군검찰이 하지 않으면은 사실 군 조직을 모르면은 모른다고만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조직인데 거기에 멈춰 있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계속 노력하는 게 너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라. 그렇게 못할 것 스스로 같아요. 이거를 좀 밝혀서 왜냐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검이 꼭 출범해. 국방조사본부도 6명인가를 공조본에 보내놓고 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그 차관이 그는 장관 직무대리가 일찌감치 10월 하순부터 딱 눌러놓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노상원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느냐. 거기까지는 벌써 한 달도 전에 네. 예. 한 달 열흘 전에 이미 나왔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거 잠깐 봅시다.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저희가 조사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살 등장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사살 수거. HID 요원이 수거는 네. 그 체포가 아니다라는 또 증언도 해요. 네. 이것도 잠깐 봅시다. 사람을 수거한다는 뭐 사람을 체포한다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 그렇죠. 수거한다는 거 아닌데 아예 못쓰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수거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지. 가서 데리고 와서 흔적도 없이 달려버리다. 그게 이런 게 다 여기 수첩에 있고 네. 이거 어떤 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노상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도 인정했잖아요. 최소한 2023년부터 친하게 지낸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김용현이 인정한 것은 인사청문회부터 긴밀히 자기를 도왔다 네. 하는 거고 지금 헌재 등에 이미 제출된 자료에만 해도 22차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8월부터 22차례를 사람을 만나기 쉬워요? 그러니까요. 22차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인척도 그렇게 자주 안 만나죠. 네. 그 22차례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고 계엄 비밀 당일에도 계약이죠. 예. 계엄 당일에도 수십여 2차 차례. 계엄 하자마자 통화를 김용현과 노상원이 의논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22차례를 그 면담에서 그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당일날과 그 전날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일날. 네, 노상원과 김용현. 아니 2차 하자마자를 노상원과 김용현 네, 그거는 마지막 현 통화고.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과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노상원을 하자고 하고 2차를 네. 김용현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고 뭐 이런 통화가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이제 12월 4일 새벽 3시 40분경에 그런 통화가 마지막에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용현이가 왜 노상원을 그렇게 끼고 저렇게 했느냐. 네. 노상원 사실 김용현이가 원했던 거는 그 북풍을 유도하든 하여튼 사회 혼란이 되고 계엄의 또 명분. 계엄으로 명분을 하든 네. 그다음 그게 안 되면은 국내에서 명분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 할 때도 북한 관련 작전을 여러 개를 시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아주 그 기상천외한 그런 작전들을 북한을 또 너무 잘 아니까 북한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도발하면은 걔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걔들이 도발을 해서 그거는 북한을 북한이 유도할 실제 거니까. 움직일 걸 전제한 것인데 네, 그다음 그게 안 됐을 안 때 되니까 국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니까 북한 HID를 북한 군인 척해서 만드는 작전 네, 그런 것도 이제 기획이 됐고 거기 네. 노상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수사가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덩어리가. 그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그쵸. 하나라고 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을 그 도발을 하든 또 이 안에서 북한을 가장해서 만들든 그렇게 해야만이 군이 따르거든요. 군은 북한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딸려가게 그 돼 있으니까.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노상원을 저렇게 활용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조직은 원체 점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의문이죠. 네, 그리고 노상원이 네. 그 자기만 그 예비역이지 나머지는 다 현역이니까 그 현역한테 물어봐라. 근데 현역은 국가 기밀상이다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해버리면은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방조사본부하고 군검찰단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억눌러 놓고 있는 게 검찰이면서 동시에 김선호 차관이다 이거죠. 자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된 조사의 진척 사항은 이렇습니다. 특히 두 분야 북한과 관련해서 무인기 그리고 노상원 관련돼서는 지금 막혀 있다. 이 돌파구는 결국은 특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적으로. 특검을 가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빨리 수용하고 공표해야 할 리가 되는데 없죠. 걱정입니다. 할 리가 없어요. 그 아니 양반이. 그러니까 이 냉정하게 말하면은 자기도 지금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본인도 최상목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 없는 자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경제 네. 전문가가 자기가 뭐라고 특검에 대해서 된다 마는데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없는 거죠. 이제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헌재 9번째 인용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은 탄핵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뭐 차고 넘치죠. 그렇지만 참 헌재에서는 그 저기 9번째 헌법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면은 임명해야 된다라고까지 할 텐데. 못을 박아놨죠. 예. 주문할 텐데 그런데 최 대행이 임명 안 하면 그 다음에 법적 수단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고 보시죠.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임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헌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인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법원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 그것도 안 할 줄 모르겠다는 네. 생각도 저는 들긴 합니다. 자, 수사 여기까지 어디서 멈춰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국정조사로 조금씩은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 이번 다음 주도 청문회가 2번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두 분이 어떤 활용을 할지. 근데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은 그 크게 두 부분이다. 예,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이 활약하게 되면 또 나오시겠죠. 네. 예.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 있죠. 네, 다음 많죠. 주에 국정조사에서 밝힐 네. 얘기.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